법률방송이 진행하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대담. 이번 주에는 금태섭 후보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금태섭입니다. 대한변협을 변화시키고 또 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전 국회의원의 출마 소식에 변호사 업계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대한변협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계 성장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는 단체로 우물안 개구리로 남을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제가 가진 경험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변협을 새롭게 바꾸고 또 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을 확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또 출마를 결심하게 된 특정한 인물이나 또 영향을 준 사건이 있을까요? 예, 많은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변호사 단체가 지금처럼 사유화된 모습은 못 보겠다. 우리가 지금은 대단히 또 젊은 변호사들이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출마를 해서 봉사를 해달라는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변협 협회장을 지내신 선배님 또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내신 많은 분들의 권유도 제가 경청을 했지만 특히 젊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지금은 너무 어렵고 자부심을 갖기도 어렵다. 좀 나와서 봉사를 해다오. 그 말씀에 많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 변협은 우물안 개구리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인상적인데요. 예.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예. 주요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그동안 저희가 수건으로 생각했던 입법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이 6.9조, 7조 원 정도가 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0조 또는 40조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시장이 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변호사 보험 제도가 채택이 돼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 법률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상장할 때 법률적인 실사를 의무화해서 그 시장도 또 큽니다. 이런 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ACP 법 이런 것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회나 또 유관기관인 대법원이나 또 법무부 같은 데서 관심을 끌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유관기관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에 동의를 얻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해서 이 제도가 실제 실행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최근 몇 년간 리걸 테크 문제도 있었고 또 네트워크법 문제도 있었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제가 놓여 있었는데 과연 변호사 단체들이 뭘 했는지 서로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또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그 선거 운동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임원으로 들어가서 회원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사회 같은 곳이 생계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서 저희가 회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밖에까지 넓게 보고 또 디테일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역대 회장들은 리걸테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리걸테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리걸테크는 우리가 새로 만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변호사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또 규제를 할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협회가 나서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들을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이 리걸테크 문제에 대해서 서울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지극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회원들을 100명 이상 징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걸테크 업체들과는 극단적인 갈등을 빚게 되고
회원들도 말하고 싶은 것이 또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제가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 리걸테크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모아내서 회원들의 권익을 해치지 않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들이 여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 변화에 맞춰서 좀 유연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로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트워크 로펌이 지나치게 많은 광고비를 투여하고 또 지방에 지나치게 많은 분사무소를 둠으로 해서 지금 법률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년 변호사님들이 자기들을 알리고 싶어도 광고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또 지방에 계신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사건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거의 진공 상태에 놓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금 네트워크 펌 중에 일부에서는 실제 광고하는 것과 소송 수행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의뢰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변호사들 전체가 불신을 받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다한 광고, 특히 과장 광고를 제한하고 또 분사문서도 적정 수준으로 규제를 해서 시장을 교란하거나 또 회원들 간의 반목을 자아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검사로서 12년, 국회의원으로서 4년, 또 변호사로서 14년을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님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강점은 그것을 넘어서 변호사들의 책임과 역할을 지키고 확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률가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를 해서 검찰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변론을 맡겨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변호사의 변론권에 관한 것이 제가 국회의원 할 때 1호 법안이 됐었고, 또 4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4년 내내 법사위에 있었는데 이 변호사의 변론권, 또 국선변호제도, 또 판결문 공개제도, 이렇게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저와 입장이 다른 상대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전문성을 많이 인정을 하고, 또 저희 유관기관인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도 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중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된다면 이런 네트워크, 또 전문성, 이런 경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 변협의 역할을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요. 역대 변협회장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들께서 국회에 찾아와서 국회의원들과 차 마시고 식사하고 또 법안 좀 발의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사실상 최근 1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수건으로 생각했던 사업 중에 하나도 진전이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로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ACP 법안이 있어서 다 막고 있거든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런 어떤 신뢰 같은 것을 보장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데, 그동안 변호사 단체들이 대언론 관계에서도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많은 회원들이 하십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도 훌륭하시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대법원이나 법무부 같은 우리 유관기관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인지, 이런 면에서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 출신이시고 예. 국회의원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좀 깊이 있는 경험이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이 법조계가 정치장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실 경륜이 짧으신 변호사님들이 이제 협회나 지방회 회장 또는 임원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정치권을 좀 관심도 가지고 공천 신청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도 했고 또 물론 뭐 정치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특히 변호사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를 알 정도로 그 인지도도 쌓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공적인 영역,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고 더 좋은 분이 있으면 도와야지 이 정도 생각, 변협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많은 변호사님들의 권유와 지지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한변협 회장이 돼서 봉사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미 해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대한변협을 정치적인 기관으로 만들거나 저의 어떤 발판으로 삼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치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과거에는 대한변협 회장의 한마디가 정말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씀 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한변협 회장도 인권 문제 또 우리 사회가 부딪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 그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울림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 언론에서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사회장이 내는 메시지를 본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높은 인지도를 이용해서 그런 변협의 메시지, 우리 회원인 변호사들의 뜻을 국민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무사법과 관련한 질문 한번 드려보죠. 좀 당시에 변호사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법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세무사법이 제가 의원이 있을 때 통과되는 순간에 정말로 변호사 단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무사법이 통과될 때 이것이 통과돼도 변호사들의 권한이나 어떤 역할이 손톱만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법사위에 국회의원이 15명이 있다면 13명 정도가 변호사였는데 우리들이 봐도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손톱만큼이라도 손상을 입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역할을 그대로 하고 다만 그때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03년도 20년 전에 통과됐던 법이 작구가 조절되지 않은 것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데 지금 다시 선거 때 이거를 들고 나와서 제가 사실은 저나 그 당시에 법사위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은 변호사들이 거의 하지 않는 기장 업무마저도 이 법이 통과돼도 변함이 없지 않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을 통과됐고 저는 마지막 순간에 또 기권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특히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임원들 중에 좀 계신데 그럼 그분들은 그때 뭐 하셨나? 그때 세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가 어쨌든 대립을 했는데 제가 4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그 많은 법들 중에 유일하게 이 세무사법 개정안만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협회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통과된다 한들 우리가 손해되지 않는 그 법안 하나에 매달려서
진짜 변호사들의 권한과 역할을 늘리거나 또 직역을 수호하는 법안은 소홀히 한 겁니다. 그때 법사위에 있던 모든 변호사들이 정말 가슴 아파했고 변호사 단체가 왜 이러냐,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진짜 할 것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국회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OECD 선진국 중에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변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사실은 변호사들이 이 법정 가고 재판하고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은 법안만 가지고 국회에 찾아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 변호사 단체가 좀 바뀌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대한 후보자님만의 필승 전략이 있으실까요? 변호사들이 지금 정말로 그 협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고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심지어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변호사들을 편가르기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저 홈페이지 또 무슨 뭐 특정 단체 회원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이 변호사 사회도 갈갈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변호사들이 단합해서 우리가 부딪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저의 선거 전략입니다. 네. 법과 마찬가지로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좀 대해야 하는 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만 5천여 명의 변호사를 이끌어야 할 차기 수장 자리, 그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회원인 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변호사들의 권익도 확장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된다면 변호사들의 역할을 늘리고 또 더 많은 일을 해서 존중받고 신뢰받는 그런 변호사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경험과 또 변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실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